최근 들어 복서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형제 로건 폴과 제이크 폴 형제를 필두로 MMA와 복싱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벤 아스크렌이 무기력하게 패배하며 체면을 구기긴 했으나 앤더슨 실바가 복싱 챔피언을 이겨버리면서 큰 화제를 모았고, 사실 언뜻 보면 다를 게 없어 보여도 복싱과 MMA의 펀치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MMA에서 복싱을 제일 잘한다는 맥그리거마저도 메이웨더를 당해내지 못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반대로 최근 저희 채널에서 소개드린 복싱 챔피언 타이슨 퓨리가 은간우에게 MMA 룰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연 이 드림 매치가 성사될지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MA 선수가 복싱을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복서가 MMA를 하려면 킥복싱부터 그래플링까지 많은 영역을 새로 배워야 하기에 제 아무리 타이슨 퓨리라고 해도 이런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복싱 챔피언이 별다른 준비 없이 MMA 시합을 가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르입니다. 넘버 1. 아트 짐머슨. 종합격투기에 도전한 최초의 복서는 1963년생인 미국의 아트 짐머슨입니다. 1983년 전국 아마추어 복싱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짐머슨은 1985년부터 프로복싱 선수로 활동했으며 종합격투기 경기를 가지기 전까지 29승 5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잽을 최대한 활용하며 경기를 풀어가던 짐머슨은 빠른 핸드스피드와 부드러운 움직임이 장점이고 거리 싸움에 능하지만 인파이팅도 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짐머슨은 MMA에 앞서 킥복싱에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창 프로복싱 선수로 활동하던 1987년, 70년대부터 킥복싱 선수로 활약한 베테랑 파이터 돈 윌슨과 킥복싱 룰로 맞붙었는데요. 비록 발차기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며 일방적인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도전 자체로만 두고 봤을 때 분명 짐머슨의 타고난 파이팅 기질을 알 수 있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짐머슨은 UFC 1 대회의 유일한 프로복서로 참전합니다. 사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짐머슨은 종합격투기에 도전했다기보다 최초로 이종격투기 경기에 나선 프로복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아 보이는데요. 이때는 종합격투기라는 개념은커녕 타 종목 간의 교류 자체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순정 대 순정으로 자신이 가진 무기로만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천하무술대회 같은 느낌이 짙었던 시절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만난 상대는 하필이면 레전드 파이터 호이스 그레이시. 짐머슨은 잽의 달인답게 왼손에만 글러브를 끼고 케이지에 올랐습니다. 나름대로 그래플링에 대비하기 위해 두 팔을 내리고 자세를 낮추는 짐머슨. 그러나 두 발이 옆을 보고선 복싱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킥과 태클에는 매우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금슬금 전진하는 호이스, 앞발을 들었다 놔주면서 들어갈 타이밍을 탐색하고 순식간에 더블렉을 성공하면서 그라운드로 데려갑니다. 너무나 쉽게 마운트까지 점령한 호이스, 다리를 걸어 움직임을 봉쇄하고 안정적인 포지셔닝으로 짐머슨을 압박하는데요. 아직까지 별다른 서브미션 시도를 하지 않았으나 짐머슨의 탭이 나옵니다. 호이스 그레이시의 싱거운 승리. 주짓수를 수련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짓수 고수들은 올라타 있는 것만으로도 압박과 통증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라운드에 전혀 경험이 없는 짐머슨이 처음 느껴보는 심리와 고통에 그만 탭을 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를 끝으로 짐머슨은 다시 복싱 무대로 돌아갔고 97년부터 시작된 9연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선수 생활을 마감하였으며 현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UFC 체육관에서 복싱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넘버 2. 제임스 토니. 77승 3무 10패 2 노콘테스트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토니는 프로복싱에서 레전드로 손꼽히는 선수입니다. IBF 미들급, 슈퍼미들급, 크루저급 등 여러 단체와 체급을 오가며 챔피언을 지낸 그는 로이 존스 주니어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44승 2무 무패로 엄청난 기세를 떨치고 있었으며 마이클 넌, 아이란 바클리, 에반도 홀리필드 등 수많은 레전드 복서들을 꺾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토니가 UFC 무대에 오른 이유는 사실 본인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UFC 108 대회를 직관했던 제임스 토니는
데이나 화이트를 만나 UFC에서 싸우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어필했고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당했지만 결국에는 UFC와의 계약에 성공했는데요. 경기력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프로복싱 챔피언이 MMA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큰 화제를 모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데이나 화이트의 입장에서는 제임스 토니를 거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토니는 UFC와 계약을 체결한 지 겨우 5개월 만에 케이지에 오릅니다. 당시 42이었던 그는 자신보다 5살이 많은 레전드 파이터 랜디 커투어를 상대하죠. 점잖은 커투어에 비해 토니는 주먹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트래시 토킹을 쏟아내고 나름대로 그래플링에 대비하는 훈련까지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경기는 엄청난 흥행몰이에 성공하는데요. 과연 토니가 복싱 챔피언다운 위엄을 보여주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세를 낮춰 기다리는 토니, 커투어가 셋업 없이 발목 태클로 들어가고 그대로 마운트까지 올라탑니다. 봐주는 거 없이 파운딩 때리는 커투어, 급한 대로 허리를 감싸 안아보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조금씩 암 트라이앵글 그립을 잡아가는데 일단은 토니도 필사적으로 저항해봅니다. 그러자 허리를 세워 파운딩 퍼붓는 커투어, 케이지에 등을 대고 일어나 보려 하지만 그마저도 커투어가 허락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암 트라이앵글 초크를 시도하면서 토니를 조금씩 조여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도 초크에 실패하지만 오히려 파운딩만 더 맞는 꼴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탭을 받아내면서 커투어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 경기 이후 제임스 토니는 곧바로 UFC 계약이 해지되면서 다시 복싱 무대로 돌아가게 되었고 데이나 화이트는 최악의 서커스 매치를 만들어냈다며 수많은 격투기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맹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넘버 3. 레이 머서. 1961년생인 레이 머서는 20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어쩌면 격투기 선수를 했을지도 모를 만한 인물입니다. 1988년 미국 아마추어 복싱 헤비급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88 서울 올림픽에 참가한 레이 머서는 결승전에서 백현만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이후 프로복싱으로 전향해 WBO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 복싱 선수로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그가 격투기에 발을 들인 것은 슬슬 복싱 선수를 마무리하려던 시점인 2004년 바로 K1에서의 경기입니다. 킥복싱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오른 K1 무대에 그는 가혹하게도 데뷔 전부터 무사시라는 베테랑 파이터를 만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 경기는 일본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꺾을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매치업이었고 누가 봐도 무사시의 일방적인 폭행이 예상되었으나 놀랍게도 레이 머서가 3라운드까지 버티는 투혼을 발휘하면서 무사시는 물론 K1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머서가 괘씸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다음 경기에서 K1은 전 복싱 세계 챔피언에게 더욱 큰 시련을 줍니다. 바로 당시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던 선수 레미 본야스키를 붙여버린 것이죠. 결국 머서는 본야스키에게 하이킥을 허용하면서 20초 만에 경기를 포기해버리고 다시 프로복싱으로 돌아가면서 격투기 도전은 여기서 끝을 내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2007년 예정된 복싱 경기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머서는 다시 격투기로 눈길을 돌리고 이번에는 킴보 슬라이스를 상대로 MMA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정식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하기 전이었고 길거리 싸움꾼으로만 이름을 알렸던 킴보 슬라이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레이 머서가 유리해 보이기도 했지만 47세라는 그의 나이는 격투기를 하기에 너무나 위험해 보였는데요. 어쨌거나 두 사람의 경기는 성사되었고 2007년 6월 케이지 퓨리 파이팅 챔피언십에서 시합이 열렸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레프트 훅으로 들어가는 킴보, 머서의 카운터가 들어갔지만 킴보가 케이지로 밀어버립니다. 클린치에서 싱글레그로 넘어가는 킴보, 머서가 케이지를 잡고 버텨보지만 테이크다운을 막아내지 못하고 마운트까지 허용할 뻔한 위기에서 다행히 벗어나는데요. 이에 킴보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케이지 레슬링을 선택. 계속해서 머서가 약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머서. 한동안 킴보의 일방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또다시 다리가 뽑히면서 머서가 원치 않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는데요. 순간 머서가 포지션을 뒤집어내며 반전을 보여주나 했지만 그 사이 킴보가 길로틴 그립을 완성하고 곧바로 탭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굴하지 않고 레이 머서는 한 번 더 종합격투기에 도전합니다. 그는 2년 뒤 엘리트 XC에서 시합이 잡히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전 UFC 헤비급 챔피언 팀 실비아 선수였죠.
당시 팀 실비아가 아무리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는 아직 30대 초반의 나이로 한창 현역에서 활동하던 중이었고 신체 조건, 나이, 경험 모든 것을 비교해봤을 때 도무지 레이 머서에게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는데요. 그러나 머서는 이 경기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이변을 만들어냅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던 머서는 한순간 타이밍을 잡아 라이트 오버훅을 날렸고 이 한 방으로 거구 실비아가 쓰러지면서 격투기 역사상 최고의 업셋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때 머서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50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프로복싱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끝까지 도전 정신을 보여주었던 머서는 그야말로 타고난 파이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넘버 4. 프랑스와 보타. 1968년생인 프랑스와 보타는 한국에서는 K1 선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마이크 타이슨과 접전을 벌였을 정도로 뛰어난 복서입니다. 1990년부터 프로복싱 선수 생활을 시작한 보타는 데뷔 이후 무려 35연승을 기록한 바 있으며 비록 메이저 기구 챔피언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마이클 무어와 레녹스 루이스, 블라드미르 클리치코 등 수많은 유명 선수들과 자웅을 겨뤘던 남자인데요. 보타는 2003년부터 잠시 복싱계를 떠나 K1으로 뛰어들었고 4승 12패에 결코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기는 했으나 제롬 르 벤너와 피터 아츠를 잡아내는 등 이따금씩 이변을 만들어내며 헤비급 프로복서다운 강력한 펀치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보타가 MMA 경기를 딱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으니 바로 2004년 K1 다이너마이트에서 열린 추성훈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당시 추성훈 선수는 보타와 마찬가지로 MMA 데뷔전이었으며 복싱과 유도의 대결 구도로 흥미를 모으기에 충분한 매치업이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짜고짜 자세를 낮춰 들어가는 추성훈. 그러나 보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유도 선수에게 그라운드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 도복을 잡은 보타를 뜯어내고 파운딩을 날려보는데요. 일단은 발로 밀어내며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추성훈이 다리를 걷어내는데 성공하고 파운딩에 이어 마운트까지 점령하면서 추성훈이 경기를 지배합니다. 30kg 이상의 체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보타. 순간 팔로 밀어내려는 보타를 추성훈이 캐치하고 완벽하게 안발을 성공시키며 1라운드 만에 탭을 받아냅니다. 이 경기로 인해 그라운드의 한계를 느꼈는지 이후 보타가 MMA 경기를 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2014년까지 복싱 무대에 오른 그는 2015년 쿨룬 파이트에서의 킥복싱 경기를 끝으로 더 이상 링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넘버 5. 리카르도 마요르가.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드렸던 꼴초 복서 리카르도 마요르가 그는 잠시 프로복싱계를 떠나 MMA 무대로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요르가는 2013년 니카라과에서 열린 MMA 데뷔전에서 강력한 파운딩을 퍼부으며 거의 승기를 잡았는데요. 그러나 그라운드 니킥이 반칙으로 간주되며 경기는 노콘테스트 처리가 되고 말았고 4달 뒤 다시 MMA에 도전했으나 이번에는 그라운드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그 후 마요르가는 서지오 오티즈라는 선수에게 2번 연속 패배하며 복싱으로 돌아갔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감을 남겼는데요. 그는 별다른 준비 없이 오른 MMA 무대에서 꽤나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주었고 특유의 감각적인 펀치로 타고난 싸움꾼다운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MMA에 도전했던 프로복서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개드린 선수들 외에도 프로복싱으로 활발히 활동하다가 MMA로 넘어와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충분한 준비 없이 도전한 선수들만 따로 모아봤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국 종합격투기에서는 어떤 종목이 기초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를 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